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요, 바로 저 현존재의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 제거와 방향 열미, 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계속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62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에 대해 구성적이지만 그렇게 만나게 하는 것은 일종의 공간 명도이다. 우리가 공간 허용이라고도 부르는 이 공간 명도는 용제자를 그 공간성을 향해 개연하는 것이다. 이 공간 허용은 적재성이 결정된 가능한 장소 전체성을 발견하면서 미리 주는 것으로서 그때그때 현존재의 현실적 정의를 가능케 한다. 현존재가 세계를 배시적으로 배려하면서 무엇을 갈아놓고 비우고 챙겨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존재의 세계 내 존재에 실존범주로서 이해된 공간 허용이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행적으로 발견된 방역도, 일반적으로 그때그때의 공간성도 분명하게 시야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 공간성은 용제자를 배려함에 있어 우리의 배시가 몰두하는 그 용제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 그 배시에 대해 그 자체로 현존한다. 공간은 세계 내 존재와 함께 우선 이 공간성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되는 공간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 자체가 인식작용에 접근 가능해진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죠. 세계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란 개념이 따라오는 거라고요. 칸트와 정반대입니다. 칸트는 벌써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언적 감성, 직관 형식으로 있어서 공간을 통해서 이 세계 혹은 자연이 개연되고요, 다양한 존재자들이 이 공간이란 것 속에서 각자 자리를,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아요. 세계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들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특정한 자리를 점유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저런 대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하이데거는 공간 명도 혹은 공간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애매하죠. 제가 보기엔 그저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스스로 자신을 허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태도를 취하거나 뭐 이런 물건을 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세계 속에서 저런 공간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나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용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물을 도구로, 즉 용제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걸 도구로, 용제자로 파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가 가장 도구의 역할을 잘 할 때는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저 근원적인 공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비근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현존재를 구성하는 세계 내 존재가 공간을 계시한 이상 공간은 오히려 세계 안에 있다.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이 세계를 마치 공간 안에 있는 듯이 관찰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된 주관, 즉 현존재가 근원적 의미에서 공간적이다. 그리고 현존재가 진술한 방식으로 공간적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아프리오리로서 드러난다. 이 명칭, 즉 아프리오리는 우선은 아직 무세계적 주관에 공간이 선행적으로 귀속되어 있어서 그 주관이 공간을 자기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아프리오리티는 용제자를 그때그때 환경 세계에서 만날 때 방역으로서의 공간과의 만남이 선행함을 의미한다. 네, 이번 단락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란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칸트가 말했던 그런 직관 형식으로 우리 인간 주체에 벌써 외부의 다양한 대상들을 수용하는 것, 그런 감성의 형식으로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먼저 펼쳐져서 그 안에서 수학적으로 파악하면 세계, 물리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칸트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더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내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현존재 근본틀이 세계 내 존재인 이상 어떤 특정한 세계 안에 공간이 있는 것이지, 무한한 공간이 펼쳐진 이후에 세계가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관 안에 현존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특정하게 발견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불가능해요. 그저 우리는 공간적으로 세계 내 존재이기에 공간적으로 존재한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럼 세계가 뭘까요? 네, 명확하게 하이데거도 말하진 않아서 추측하건대 마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안다고도 말하고 모른다고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막연한 존재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존재자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계가 우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특정한 공간이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다양한 존재자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는 이 아프리오리티도요, 즉 선언적이라는 말도요, 칸트가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가 말하는 세계는 정말 그 어떤 다양한 것들과도 관계가 없는 그런 무세계적인 것이고, 그 무세계적인 것에 우리가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고요. 언제나 특정한 세계에서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대상들과 존재자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하이데거도 이야기를 해요. 공간이 당연히 아프리오리티긴 합니다. 선행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근원적인 실존범주, 공간성, 거리 제고와 방역이 언제나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오리티지 어떤 직관 형식으로 있는 그런 아프리오리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배시적으로 우선 가까이 만나는 것의 공간성은 배시 자신에 대해 주제적으로 되고, 예컨대 집을 짓거나 땅을 잴 때 계산과 측정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환경세계의 공간성을 주로 배시적으로 주제화하면 이와 함께 공간은 그 자신에 있어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시야 속에 들어오게 된다. 순수한 관조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공간을 추적해 갈 수 있으나 그때는 전에 공간에 접근하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던 배시적 계산, 즉 눈짐작은 포기가 된다. 공간의 형식적 직관이 공간적 관계들의 순수한 가능성들을 발견한다. 이때 순수한 동질적 공간을 전개하면 공간 형태의 순수한 형태학에서부터 위치 해석에 이르고 마침내 순수한 계량적 공간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 계열이 성립한다. 이 연관들에 대한 고찰은 우리의 연구에는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구의 문제성 안에서는 오직 순수 공간의 주제적 발견과 연구 수행의 단초를 열어줄 현상학적基盤을 존재론적으로 확정하는 것뿐이다. 하이데거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반론이 옳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시로 볼 때도요, 어떤 객관적인 공간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순수한 공간,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집에 대한, 땅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모르겠지만 1층으로 지을지, 1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높이는 어떻게 될지, 2층이나 3층 혹은 고층 아파트 같은 걸 짓고 아니면 커다란 운동장이나 그 외에 관공서 같은 걸 짓는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 잘 한번 보자고요. 먼저는요, 그렇게 측정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관점, 태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똑같은 배시이지만 일상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짐작으로서 바라보는 걸 지워버리고 아니면 잠시 멈추고 객관적이라는 순수한 어떤 공간을 측정한다고 하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 순수한 공간도 우리에 중요하죠.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기엔 그건 우선한 것이 아닙니다. 배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 중에 겨우 하나의 태도에 불과하고요. 하이데거가 여기서 하자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즉 있는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 존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순수한 계량적인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공간에 대해서는요, 연구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순수한 그런 공간성을 없애버렸을 때, 그런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극복했을 때 현존재에 대한 이해 혹은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얼마만큼 넓어지고 깊어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